예, 이번에는 그 4-19번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될 텐데, 자, 4-19번에서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제가 조금 숫자를 바꿨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끔.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기차가 급격한 수평 회전을 갖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책에는 이제 15초라고 나왔었는데 15초 대신에 우리가 10초를 갖다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90km/h에서 50km/h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72km/h에서 우리가 36km/h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브의 반지름이 이제 그 150m가 나왔는데, 커브의 반지름을 우리가 100m로 이렇게 고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산하기가 그 계산기도 잘 안 써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건 암산을 이제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제 그 계산하기 편하게끔 제가 고쳐놨는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4-19번은 그 비등속 원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등속 원운동 갖다 했었을 경우에 실제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려게 되려면 이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그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구신가속도, 그쵸? 구신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접선가속도 제곱에 루트를 갖다 씌워서 크기를 갖다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크탄젠트, 우리가 AC분의 AT, 그렇죠? 요걸 갖다 계산함으로 해가지고 비등속 원운동에서의 실제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먼저 구심 가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알다시피 R분의 V 자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지가 않고 속도의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꼴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속력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km/h로 된 걸 갖다가 우리가 m/s로 먼저 단위 환산을 갖다 시켜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72km/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m/s로 바꿔버리게 되면 얘는 72,000m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600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약 20m/s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6km/h는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얘는 10m/s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에다가 갖다 대입할 것들은 우리가 10초, 그 다음에 20m/s에서 10m/s로 지금 감속이 된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원운동 갖다 했었을 경우에 반지름은 자, 이렇게 해서 100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향까지 같이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면, 자, 기차가 지금 여기에 화물칸을 갖다가 달고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커브길을 갖다 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본다고 했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차의 방향은 움직이는 실제 속도의 방향, 이제 우리가 접선 방향이 되겠죠. 접선 방향으로 우리가 기차가 이동한다고 놓고 보면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신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접선 가속도에 이제 우리가 방향을 갖다 결정해 주면 되는데, 자, 구신 가속도는 항상 아랫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의 중심 방향이 되겠죠. 중심 방향에서 아랫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접선 가속도가 되는데, 이 접선 가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m/s에서 10m/s로 감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AT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비등속 원운동에서의 우리 실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벡터의 합벡터가 되주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돼서 A의 크기를 갖다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평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요 세타 값, 그쵸? 요 세타 값을 갖다 구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실제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까지 이제 우리가 결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AC는 그러니까 구심 가속도의 방향을 갖다 보게 되면 아랫 방향이 되겠죠. 아랫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분의 V자승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R은 이제 우리가 100m가 되죠. 100m가 되고 그 다음에 36km/h로 감속이 되었을 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10의 자승, 10의 자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면 얘는 마이너스 1m/s 자승이 나오겠죠. 자,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알다시피 물리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수라든가 이런 그 어떤 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향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 이동하는 요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플러스로 잡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반대 방향을 갖다가 뜻하게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XY 좌표기를 갖다 써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을 갖다 이제 우리가 플러스로 잡게 되면 아래쪽 방향과 왼쪽 방향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갖다 뜻하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그 물체 그 이동하는 방향,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갖다가 나타낸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m/s 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AT 값을 갖다 구하게 되면 델타 T 우리가 그때 감속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초라고 했기 때문에 10분의 10-20. 그쵸? 원래는 이제 그 나중 속도, 이 델타 V라고 하는 것이 나중 속도 마이너스 우리가 처음 속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마이너스 1m/s 자승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값을, 그쵸? 다시 말하면 실제 가속도의 크기 값을 갖다 구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자승에서 루트 2m/s 자승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의 방향을 갖다 결정하게 되면, 자,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탄젠트, 아크 탄젠트, 우리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어떻게 되면 아크 탄젠트 1이 되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각으로 사실 이제 본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세타는 이제 우리가 45도로, 그쵸? 탄젠트 값이 1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세타 45도인 경우가 되는 거니까 45도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세타가 돌아 나온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3, 4분면 가게 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가 225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도표로 지금 벡터 도표로 이제 표현해놨기 때문에 요 사익각만으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게 된다면 세타는 45도로 표현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